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중일 문화, 를 알아보는 문화 삼국지 시리즈 중 하나인 화투와 하나후다, 우리나라 화투, 일본의 하나후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8월이고요. 일본어의 우아한 말로는 하즈키라고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흔히 팔공산이라고 부르는 이 화투의 명칭. 과연 문제는 없을까요? 자,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하나후다의 구형 화투의 카드의 모습인데 우리와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색깔도 그렇고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력 8월 대보름이 있죠. 8월 15일 추석입니다. 음력. 자, 일단 달이 있고 새가 있고 이 피 같은 경우는 화투의 기타 여러 패에 비해서 가장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월입니다. 일본 구형 하나후다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색이 녹색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그 안에 선도, 곡선도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새도 조금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일본의 신형 하나후다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하나후다는 바로 이것으로 봐야겠죠. 검정색이긴 하지만 안에 좀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선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투, 일본의 구형 하나후다, 신형 하나후다의 모습입니다.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음력 8월, 달이, 보름달이 휘영청 떴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팔공산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8월인데 공산이다. 비어있는 산이다. 무주공산. 그렇죠? 주인이 없다라고 해서 주인이 없을 주인 주자에서 무주공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팔공산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광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죠. 몇 번에 걸쳐 설명드렸지만 일본의 하나후다에서는 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달까지는 알겠지만 여기 있는 이 동산, 이 언덕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문제겠죠. 일본의 하나후다 보겠습니다. 일본의 하나후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달은 누구나 알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모양은 일본의 하나후다의 설명에 따르면 억새, 스스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억새풀이었군요. 그러고 보니까 억새를 조금 간략하게 표현한 억새밭을 표현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열불 박자도 억새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 달, 쓰키 라고 해서 달도 보름달이 떴습니다. 만 5월이네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일본의 신형 하나후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색깔이 녹색이 없어지면서 이게 과연 억새일까라는 사람들의 약간의 의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칭 이것을 보즈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사이트를 제가 발견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보즈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사람의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가 풍성한 모발을 자랑하는 머리냐? 그것이 아니라 민둥머리라는 얘기죠. 이 보즈를 검색을 해보면 이 마루코메라는 식품회사인데요. 이 마스코트도 검색이 됩니다. 보시면 스님같이 생겼고 일단은 머리가 민둥입니다. 그리고 아이네요. 그러니까 까까중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즈라는 말은. 그래서 팔공산의 원래는 억새밭인데 나중에 검은색으로밖에 인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살짝 세부 사항은 우리랑 다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까까중이라는 표현으로 보즈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마르코메의 이 까까중 보즈가 마스코트인데
1대부터 제13대까지 보시면 아이들이 있고 네, 두상이 예쁜 아이들이 있고 이걸 보즈라고 얘기했구나. 절에 원래 스님을 나타냈지만 깎아중 혹은 어린 남자 아이를 네, 의미하게 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즈라는 표현. 방주죠. 원래는 사찰, 절에 아마 방장을 의미했을 것으로 네,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 보즈가 나타나는 일본 문화 중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혹은 이 그림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테루테루 보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민둥이죠. 네, 민둥이고 약간 귀신 유령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네, 위에 천장이나 아무튼 높은 곳에 매달고 있는 일본의 미신 혹은 풍습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내일이 소풍이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할 때 테루테루 이게 맑게 개다. 햇빛이 비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테루테루가. 네. 내일 날씨가 개게 해 주세요. 라고 해서 테루테루 보즈. 예, 이게 보즈라고 얘기한 거예요. 스님같이 생겨서 깎아중. 이런 것을 걸어 놓는 풍습이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특히 여러 가지 그렇죠? 예. 재미있는 것을 믿는 아이들이 특히 이 테루테루 보즈를 좀 의존하는 부분도 있겠죠. 네. 물론 이걸 걸어 놓는다고 해서 네, 반드시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것을 매달아 두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보즈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머리카락이 없으니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없으니 네, 깎아중 민둥해서 보즈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예, 우리나라 팔공산으로 부르는 이 산에 원래 역세밭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부분이 닮았다. 그래서 예, 이건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보즈. 네, 그렇죠? 머리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팔공산이라고 얘기하죠. 공산. 네, 달이 참 예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네, 머리카락도 아니고 예, 민둥산도 아니고 네, 억새밭을 얘기한다. 그러고 보면 상당히 정치가 좀 있죠. 그리고 달이 옆에 있다. 참고로 억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렇게 뭔가 좀 까슬까슬하게 보이지만 사실 부드럽죠. 예, 이게 상당히 발달해 있고 갈대 같은 경우는 네, 무언가 좀 지푸라기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갈색이기도 하고 이 부드러부드한 이런 그 까끌하기가 잘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억새를 나타내는 네, 이 단어, 이 글자는 우리나라에는 1급에 배정되어 있는 까끌하기 망자입니다. 그럼 까끌하기가 뭐냐? 네, 벼나 특히 보리 따위의 나달 껍질에 붙은 까끌어온 수염이다 또는 그 동강이다. 예, 녹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다 자란 이 나달 껍질에 특히 벼나 보리예요. 보리나 벼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수염같이 자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까끌하기라고 하는데 네, 아까 보신 것처럼 갈대와는 달리 억새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씨가 아니고 열매가 있으면 여기에 이만큼 자라난 게 이게 네, 까끌하기 망자인데 이것을 그냥 억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로는 망이나 박이라고 해서 스스키라고 하면 억새를 가리킨다. 중국어는 특이하게도 이것을 망고할 때 망자, 우리랑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망고라고 하면 이거는 까끌하기와 상관없이 망고를 뜻하는 네,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예, 마침 이게 풀초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발음도 망과 비슷하기 때문에 예, 망고 하면 망과 해서 이거를 망고라고 중국에서는 발음으로 표시합니다. 네. 우리나라 24절기 중에는 망종이라는 것도 있죠. 예, 사실은 까끌하기라는 이게 이 망종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소만과 하지 사이에 들면서 이맘때가 되면 보리는 이거 먹게 되고 모를 심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네, 이때 뭐 보리를 먹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먹을 수도 있지만 네, 까끌하기가 늘 가지고 있는 쌀 혹은 보리 등을 음력 6월
유일에 그렇죠? 심어야 된다. 그래서 망종이라는 거죠. 그렇죠? 씨를 심는다. 그래서 종망이 아니라 망종입니다. 까끄라기가 있는 그 씨를 심어야 되는 시기다. 라고 해서 망종이라는 이런 24절 중에 하나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음력 8월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벽시와 까끄라기 부분이고 이게 보리의 까끄라기 비슷하죠. 보리는 확실히 까끄라기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쌀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 수염 같은 애가 까끄라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과 닮았다? 바로 억새의 이 부분과 닮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닮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까끄라기 망자를 써서 스스키라고 해서 이것을 억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일본 그 코이코이 그 고스톱에는 우리와는 다른 점수 방법이 있습니다. 점수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츠키미데 이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달이죠. 그 다음에 9월에 보시면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이게 술과 관련이 있는 패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래서 달 구경하면서 한 잔 해서 이게 5점짜리입니다. 민화투에서는 20점짜리인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단 재밌는 게 비의 패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무효다. 비의 패를 하나라도 가지고 하나는 안 되겠죠. 두 개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비 오는 날 달 구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는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비가 온다는 거는 달 구경하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구름 때문에. 또 반대로 꽃 구경하면서 한 잔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쿠라하고 그 다음에 이 술과 관련된 9월 이게 있으면 비가 와도 꽃 구경을 할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는 모양이에요. 달과는 달리. 그래서 이것은 비의 패가 있어도 5점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스톱과는 조금 다르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마츠키리 보즈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하나아와세 혹은 바카빠나라고 해서 바보 화투 우리의 민화투랑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다릅니다. 에서는 이 세 개 그렇죠? 마츠 소나무하고 키리라는 거는 맨 마지막을 뜻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똥이라고 부르는 것이 11월이지만 중국에서는 키리라고 해서 마지막을 뜻하기 때문에 12월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이 억새 스스키 근데 보즈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사람의 머리랑 머리의 일부분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보즈 그래서 이것도 20점이라고 해요. 아마 고스톱에서는 하지 않는 것 같고 코이코이에서는 하지 않고 하나아와세 혹은 다른 명칭으로는 바카빠나 바보화 바보꽃 바보화투 여기에서는 20점으로 친다고 합니다. 우리랑은 좀 비슷하면서도 점수 계산법이 좀 다르죠. 자, 여기 있는 이 새 무엇일까요? 그래도 이거는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색깔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것은 바로 기러기일까요? 기러기로 보입니다. 음력 8월. 그래서 스스키니 카리 이렇게 해서 억새의 기러기라고 해서 10점 10끝짜리 패죠. 근데 기러기가 일본 화투에서는 이렇게 이쪽만 빨갛게 잘 구분돼서 인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억새밭 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살짝 누워있는 억새밭 정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러기와 저는 예전에 갈매기가 좀 헷갈렸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기러기는 wild goose라고 하고 갈매기는 seagull 혹은 그냥 gull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매기는 바닷가에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알겠지만 기러기는 얘가 생겼구나 라는 것은 보통 하늘 위로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잘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 기러기는 무엇과 닮았냐면 이것이죠. 뭐라고 하나요? 오리가 아니라 거위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이 기러기와 거위는 상당히 혼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마치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양과 그렇죠? 네, 염소를 가끔은 새끼양 고자로 해서 양인지 새끼양인지 염소인지 헷갈렸던 것처럼 예전 중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도 기러기와 거위를 완벽하게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봐서는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에. 영어도 마침 그렇게 비슷하죠. 와일드 구스인지 아니면 그냥 구스인지. 자, 그래서 이 기러기에 대해서는 가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기러기 안자입니다. 3교에 회정되어 있는. 그런데 이것과도 혼용이 됩니다. 근데 이 글자는 엄밀히 말하면 거위라는 글자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와 이 글자를 헷갈리는 이유는 이 글자 거위와 기러기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혼용하다 보니까 그냥 모르겠다. 이것도 이 안자도 그냥 기러기로 하고 얘도 기러기로 하자. 그러면 거위는 어떻게 하느냐? 거위는 나중에 따로 나 아자를 써서 만들었죠. 거위 아자. 중국에서는 으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걸 만들어서 그냥 거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기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기러기와 작은 기러기가 있는데 큰 기러기는 홍자라고 하고 작은 기러기는 안자라고 한다. 합쳐서 홍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둘 다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안자를 보면 또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문화적인 재미있는 고사가 하나 있죠. 침어 나간. 서시 왕소군. 보통 서시를 침어라고 하면 왕소군은 나간이었죠. 워낙 미모가 빼어난 미녀였기 때문에 물고기가 미녀를 보면 헤엄치는 것을 잊어서 지느러미로 물고기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하늘에 날던 기러기는 날갯짓을 잊고 그 미모에 감탄을 하면서 날갯짓을 잊게 되어서 땅으로 이게 떨어지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재미가 없지는 않은 이런 과장된 고사가 있죠. 이걸 하면 또 두 명을 더 넣어야죠. 초선과 양귀비를 넣겠습니다. 초선은 폐월, 양귀비는 그렇다면 수화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이니까요. 초선의 미모에는 밤에 나왔나 봐요. 달도 부끄러워서 그 자취를 구름에 자기 몸을 숨기죠. 자기 미모보다 훨씬 뛰어난 초선의 미모를 보고요. 양귀비 같은 경우는 꽃이 그 정원에 피어 있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꽃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한다. 그렇죠? 수치할 때 부끄러울 숫자죠. 꽃마저 그의 미모를 보고 본인의 아름다움을 부끄러워한다. 그렇죠? 미모가 견줄 수가 없으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어 낙안 할 때 기러기 안자가 보이고요. 폐월 수화도 또 4대 미녀 중을 소개할 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기러기라는 그렇죠? 새가 보인다 정도 하시면 되겠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죠? 우리는 껍데기라고 얘기하고 일본어는 카스라고 해서 찌꺼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피 껍데기. 그렇죠? 이게 억새밭이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공산이라기보다는. 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검정색 인쇄를 하다 보니 나중에 훗날 헷갈려서 이것을 중의 머리, 깎아중의 머리로 여기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8월, 물론 음력입니다. 일본의 음력도 하즈키라고 얘기했는데 하즈키, 이 8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기러기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까끄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렇죠? 까끄라기 망자를 쓰는 억새풀, 억새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나요? 일단은 8월 화투 하나우다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한중일 문화삼국지
화투와 하나후다 8월 편에 대한 설명은 이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